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세번째 기사 1419년 명령락 17년 상황이 수강궁이란 국명이 송나라 광종의 국명이었음을 지적하다. 상황이 박은 이 원들에게 말하기를 수강궁은 송나라 광종의 궁 이름이요 지금 이름을 취해서 우리 궁의 이름으로 한 것은 무엇 때문이요 하니 은등이 아뢰기를 홍범에 수라고 하고 강이라고 한 글자가 들어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광종이 격분한 끝에 병이 나서 수강궁에 6년 동안 피해 있다가 부흥하였소. 이 일은 송감에 보이오 하니 박은등이 아뢰기를 대신 노릇을 하는 자는 마땅히 그를 널리 알아야 하옵는데 신들은 배우지 못한 탓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연구하여 고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고친다면 기국이 좁아지는 것이니 고칠 것 없소 하였다. 송감은 편년체로 된 송나라의 역사책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네번째 기사 돌아간 상왕의 유교에 따라 첨지돈령 김세민에게 참죄를 잊게 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다섯번째 기사 대렴전에 거행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8일 경호 여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모든 재향상의 좌우 협상을 없애기를 청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난번에 있었던 개성전 문서전 권원릉 및 재릉의 재향상의 배열에는 좌우 협상에도 역시 똑같이 유밀과로 하는 것으로 하였사오나 그렇게 하는 것은 번패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결하게 될까 두렵사오니 지금부터는 모든 재향상의 배열에서 좌우 협상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조 하례 박물을 봉할 때의 의정부와 육조의 복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정조 하례에 바칠 박물을 싸서 봉할 때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535 백이 및 흑대를 착용합니다 하고 또 계하기를 인덕궁의 제 법성 및 제전은 다 선지를 받들어 행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빈전의 삭망전 친행의를 아뢰다. 의식 절차 전날 충호위가 빈전 앞 동쪽 가까이 적당한 곳에 악차를 마련하고 통례문은 빈전 뜰 복판의 북향으로 전하의 배 위를 마련하고 전하의 배 위 뒤에 섭상주와 중자의 배 위를 마련하고 바깥들에 종친과 문무군관의 배 위를 마련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편에 중심을 머리를 하고 위를 달리하며 두 줄로 하고 다 북향합니다. 그날 아침 일찍이 집사자는 영좌 왼쪽에 축판을 놓고 영좌 앞에 향로 향합 및 초를 마련해 놓고 호위의 왼쪽에 준소를 마련하고 새는 조개 동남북향으로 새를 마련하는데 작새는 서쪽에 관새는 북쪽에 위치하고 또 여러 집사의 새를 동남북향으로 마련합니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서 잔을 물에 씻고 잔의 물기를 닦아 가지고 조개로 와서 올라가 준소에다 놓고 제물을 만들고 올라가 영좌 앞에 바칩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친이야 문무 군신들을 나누어서 이끌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자리 잡고 서게 되면 예조판서의 악차 앞으로 나아가 부복했다가 꿇어 앉아서 예식을 행하시오 하고 아뢰입니다.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까지 와서 북향에서 쓰게 하고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차례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오 하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할 자리에 가게 하여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 것이 끝나면 전하를 인도하여 조개로 해서 올라가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세 차례 향을 올리시오 하고 사례면 전하는 꿇어 앉아 세 차례 향을 올립니다. 먼저 향과 향로를 전하에게 드리었다가 다시 향과 향로를 영조에 바치는 일을 다 근시가 하고 근시가 차와 술을 드리거든 전하가 차를 모사에 붓고 술을 세 차례 바치는 것도 근시가 합니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하면 대축은 영조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쪽으로 향해 충문을 읽고 이것이 끝나면 판통내가 부복했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사례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돌아오게 한 뒤에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면 전하는 제배하고 곡하며 슬픔을 다합니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오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예조판서가 꿇어 앉아 예식이 끝났습니다. 라고 사례입니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친이야 문무 군신들을 갈라서 이끌고 차례대로 나갑니다. 하였다. 중자는 세자 위의 아들들이고 조계는 섬돌 청계를 말한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5번째 기사 섭상주의 섭행의 는 이러하였다. 그날 일찍이 집사자는 진설하기를 의례대로 한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서 잔을 물에 씻고 잔의 물기를 닦아가지고 동쪽 청계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놓고 제물을 받들고 올라가 영조 앞에 바친다.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들어가서 자리에 나가 제배하고 곡한다. 섭상주는 손 씻는 자리에 나아가 손을 씻고 그것이 끝나면 동쪽 청계로 해서 올라가 영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세 차례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주면 섭상주가 차를 모사에 붓고 세 차례 술을 부으며 부복했다가 조금 일어나 꿇어 앉으면 대축이 영좌 서쪽으로 나아가 왼편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이룬다. 이것이 끝나면 섭상주는 부복했다 일어나서 제배하고 곡한다. 섭상주 및 대축 이하는 다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서 제배하고 곡하고서 차례로 나간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6번째 기사 아침에 전을 드리는 의례 조전의는 이러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섭상주는 의평군 이원생을 시켰다.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다 자기의 복을 입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한다. 소신이 씻고 빚고 하는 제구를 영상 곁에 마련해 놓고 혼백을 받들고 영좌에 나아간다. 연후에 아침 전을 드린다. 집사자는 전을 진설해 놓는다. 유밀가와 실과를 섞어서 구과상에 신미 반물을 배설한다. 저녁 전도 같다. 대축이 손을 씻고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리고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29일 신미 7번째 기사 식사 때의 상식의 병시의 조석 수라예로 하되 내선은 소선으로 대용한다의 향례는 조전의와 같고 석전의는 조전의와 같이 하여 끝나면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혼백을 받들고 들어가 영상에 모셔놓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새 식물이 나오면 현신하는데 그 방법은 상식의와 같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9월 10월 1일 임신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1일 임신 두번째 기사
백간을 거느리고 인덕궁에 나아가 상망전을 행하다. 임금이 흑모 백이 5대의 차림으로 백간을 거느리고 인덕궁에 나아가 악차에 들고 백간은 복을 갈아입고 자리에 나아갔다. 인내가 악차 앞에서 상복하시오 하고 아뢰자 상이가 자최를 드렸다.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교회 연곁 요기에 나아가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아뢰자 전하 및 자리에 있는 관원들이 다 제배하고 곡하였다. 인내가 예가 필했소 하고 아뢰자 판통례는 임금을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백가는 그대로 줄에 서 있었다. 판통례는 임금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의례대로 삭전을 지내게 하고 끝나자 악차로 돌아갔다. 백관들이 악차 앞에 나아가 위로하였다. 상황은 병환으로 수강궁에서 성복하였다. 임금은 백관들을 거느리고 수강궁에 나아가 상황을 위로하였다. 삭전은 매달 초하룻날에 지내는 전례를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억류해둔 외인 등에게 두꺼운 내일을 지급할 것을 건의하다. 지금은 일본국 구주의 전평전이 보낸 원진 등 5인과 배를 억류해둔 격외 36명에게 어한유의를 지급해 주도록 하십시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격외는 일본 선박의 노를 젓는 격인을 말하고 어한유의는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 내의를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원숙이 27일을 전후하여 상례를 상왕과 왕이 주관하는 것을 불편함을 말하다. 원숙이 아뢰기를 박은은 상을 입은 27일 동안 상왕께서 상례를 주관하여 예를 행하여 하고 27일 후의 재개 및 장이 때의 여러 일들은 주상께서 주관하셔야 한다고 말했사온데 신의 생각으로는 27일 후의 재개는 예문에 들어있지 않으니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사오나 산능의 여러 일은 예전에 실려 있는데 그 일들을 주상께서 주관하신다면 그것은 상례상 두고가 생기므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상왕께 사려여 보겠소 하였다. 고는 상주를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총재성업이 인덕궁 빈전에 초제를 차리다. 수강궁에 나아가 향 및 소제문을 받들고 가서 인덕궁 빈전에다 초제를 차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부고와 시호를 청하는 표전을 한 사람을 보내 올리게 하다. 박은이 아뢰기를 고부청시 표전을 명나라에 드리는데 무자년의 예대로 한다 하여 정사와 부사가 다 가는 것은 어찌 표단이 없겠습니까? 세자를 봉하는 것을 청하고 왕이 전하는 것을 청하는 예에 따라 한 사람을 보내서 주궤본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원과 변계랑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무자년의 예에 따라야 합니다 하니 두 임금은 박은의 말에 따라 이어 별로 전대할 일이 없으니 권희다를 보내서 주문케 하라고 명하였다. 전대는 외교상의 문제로 수작함을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새로 제수된 수군 군관의 조정에 할의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새로 제수하는 수군의 첨절제사 만호 및 천호는 조정에 하직하는 것은 제리하고 부임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마절제사가 추수를 위해 주둔 병사들을 잠시 놓아 보낼 것을 건의하다. 대마도에서 이미 사람을 보내 납관해왔고 또 지금은 가을가리와 밤 줍는 일이 급하오니 육지에 주둔하여 수비하는 군인들을 잠시 놓아 보냈다가 병고가 생기면 불러서 모아 방어토로 가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납관은 성심으로 복종함을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2차 대마도 정벌을 비해 유망하는 군정들을 징계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의 외노가 나라에서 무육해주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변경의 백성들을 실약하여 그 죄가 죽여도 남음이 있으므로 장수에게 명하여 원정 토벌게 하였고 그 잔당들이 변경을 귀찮게 할까 두려워하여 전함을 수리하여 재차 토벌할 때에 대비케 하였고 투항 귀화한 외인 등현 등을 대마도로 보내어 이해를 갖추어 일러주게 하였더니 대마도의 적들이 사람을 보내 등현을 따라와 그를 바쳐 성심으로 복종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듣자옵건대 제도의 군정들이 재차 토벌하는 것을 피하려고 속속 유망하고 항산을 지킬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차 토벌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시 백성을 위한 일이니 의당 마음을 다해서 적개심을 발동해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지금 나머지 외인적들이 성심으로 복종할 뜻을 전해왔는데 무식한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니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충청전라 경상 등 도의 감사를 시켜 서울로 잡아 올려 대대적으로 징계하여 뒤의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항사는 일정한 직업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토총재 이담과 호조 참판 안순을 명년 정월 하례사로 보내다.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명년의 정월을 하례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례대로 표전에 절하다.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소북과 5대의 차림으로 의례대로 표전을 배하였다. 악기는 걸어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박은 등이 길복으로 입은 뒤 대소 제사 지내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말하다. 박은 이원 허조들이 계하기를 조상께서는 13일의 길복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대소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백관들은 다 최질 차림으로 있으니 임금과 백관이 일체인 이상 백관이 참여하지 못하니 제사를 지내시면 안 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총재 홍습이 빈전에 참경법석을 차리다. 수강궁에 나아가 향 및 소문을 받들고 가서 빈전에 다 참경법석을 차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새로 수강궁 루의 침실을 짓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4일 을해 일곱 번째 기사 경상우도 수군 절제사가 추수를 위해 본포 떠나 있는 군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을 아뢰다. 전일 선지를 받들어 각 포의 병선을 모아 각각 20척씩으로 요회지를 갈라서 수비케 하였습니다. 지금 곡식이 익을 때에 당면하여 각각 본포를 떠나 3, 4씩이나 되는 곳에 모여 있으며 외적이 만약에 경선을 가지고 돌입해서 침입 약탈해 온다면 반드시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 본포로 돌아와서 방어 대비에 편리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식은 떠나서 한번 쉬는 데까지 거리의 단위이고 경선은 홀가분하여 빨리 달리는 배를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부고 알리러 가는 사신의 복식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고부사는 백이 5대의 차림으로 명경에 가서 회동간에 도착하여 길복으로 갈아입고 유액을 해야 합니다 하니 두 임금이 다 이르기를 27일 후에는 본고의 군신들이 다 길복으로 돌아가고 또 하정사도 길복으로 입주하는데 유독 고부사만이 소복을 입는 것은 불편하오 하였다. 박은과 이원이 아뢰기를 마땅히 길복 차림으로 명나라 서울에 가야 합니다 하니 변계란과 허조가 아뢰기를 무릇 상사에 관해서는 백이 오모의 차림으로 한다는 법을 이미 정했고 또 만약에 시를 모시고 오는 사신이 사명을 띠고 오는데 그를 길복 차림을 하고 접대한다면 고부사
역시 길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배기와 오모를 쓰면 됩니다. 하고 후조가 또 아뢰기를 신이 무자년 하정 때에 서장관으로 입조하여 명나라의 황제를 아련했었는데 그때 군신들은 다 황후의 상을 입고 흰옷 차림으로 이를 보더이다. 단지 황후가 붕한 지 7개월이 되었는데도 황제까지도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 하여 흰옷을 입고 있었사온데 하물며 대를 이은 임금을 장례할 기한도 되지 않아서 상을 벗고 다 순 길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신의 소견으로는 불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6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왕이 빈전에 제사를 지내는 제문. 상왕이 빈전에 납시어 제사를 지내는데 상망전의 의례같이 하였고 끝나자 황궁하였다. 그러나 문무 군관들은 함께 행례하지 않았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하늘이 성주를 내시어 동방에 처음으로 나라를 만드셨다. 상왕께서는 그 큰 사업을 계승하여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다. 의로는 부자간이요 혈육으로는 형제간이다. 훈과 지의 풍류가 좋아하는 것 같이 서로 화합하게 지냈고 함께 편안한 세상을 누렸다. 어찌하여 하늘은 좋지 못하여 영영 그 몸과 소리를 감추었다. 아, 할 수 없도다. 어떻게 이 마음을 가라앉힐까. 외롭게 체지를 두르고 애통하며 슬퍼함이 깊고 깊도다. 여기에 와서 변변찮은 전을 올리니 눈물을 흘려 옷섭을 적신다. 상천에 있는 영이시여 돌보고 험량하기 바라노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6일 정축 두번째 기사. 권희달이 가지고 간 부고표, 부고전, 시호를 청하는 주본. 권희달이 표본 주 계본을 받들고 명나라의 수도로 갔다. 임금이 권희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경영군이 이미 기로에 올랐으리라 생각하오. 경이 만약에 명나라의 서울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백이 흑대의 차림으로 나와서 요동에 도착하면 유숙하는 공간의 개인 처소에 가서 위패를 만들어 놓고 참최를 입었다가 다시 벗어서 가지고 오고 임시로 백이 흑대를 입고 오도록 하게 허락해 주오 하였다. 그 부고표에 이르기를 신이 보기 적은 까닭으로 이 죄스러운 앙하를 당했습니다. 슬프게 외치고 심히 괴로워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구름 끝 하늘을 바라보고 예를 갖추어 삼가 세상 떠났음을 고하나이다 하였고 전에는 이르기를 신이 불행해서 급작스레 근심스런 죄를 당했습니다. 슬프고 아픔을 어찌 스스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동의를 바라보고 근신한 마음으로 세상 떠났음을 고하나이다 하였으며 그 청시 주보는 신의 백부인 돌아간 신경은 신의 돌아간 조부 강헌왕의 적자로 돌아간 조부가 홍무 31년 우인 9월간에 노환 때문에 경으로 하여금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3년 경진 11월에 백부경은 풍병을 앓았고 또 뒤를 이을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아비 이방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자리를 내놓고 한가히 있으면서 신병을 요양해 오다가 요즘에 와서 병이 덮쳐 흉서했습니다. 의거할 시호를 의당 주청해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삼가 갖추어 주문하나이다. 그 행장은 전권서국사 휘이경 자 광원은 강헌왕의 적자로 정유년 7월 1일에 탄생하였고 천승이 순수하고 지행이 단정하며 무략에 뛰어나 일찍이 강헌왕을 따라가 뭇도적과 싸워서 격파하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다. 경호년에는 예산에서 외적을 잡아 승리를 거두었다. 무인년 가을 9월에 부왕으로부터 왕위를 승습하여 3년 동안 죄위하였고 경진년 겨울 11월에 병으로 동모제에게 전위하고 한가히 있으면서 20년 동안 신병을 요양하였으며 기해년 9월 26일 정침에서 흉하였으니 향년 63세이다 하였다. 동리는 궁중에 드나드는 문을 말한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6일 정축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연관의 규격에 대해 아뢰다. 의례 참최정의 복도를
이르기를 정복은 최는 3승 관은 6승이며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그 관을 변하여 최 6승 관 7승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예에 따라 영관은 6, 7승 이하의 승마포를 쓰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치록 5권 세종 1년 10월 6일 정축 4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치록 5권 세종 1년 10월 7일 무인 2번째 기사 전주부윤 김겸이 멋대로 관직을 떠나 분상하다. 그를 국장도감 제조로 삼다. 전주부윤 김겸이 제멋대로 관직을 떠나 인덕궁 상에 분상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 인적 그릇되나 의 인적 옳다고 하고 국장도감 제조를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8일 기묘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8일 기묘 두번째 기사 소상의 절차 예조에서 계하기를 소상인은 하루 전에 충호위가 빈전 앞 동쪽 가까운 적당한 곳에다 악차두를 마련하는데 상황의 악차는 동쪽의 북에 가까운 데로 잡고 주상의 악차는 남에 가까운 데로 잡습니다. 상의원은 상황 전하의 악차에 면복을 진설해 놓고 전하 악차엔 천담복을 진설해 놓습니다. 통례문은 상황 전하와 주상 전하의 자리를 빈전 뜰 복판에다 북향하여 마련하는데 주상 전하의 자리는 남에 가까운 약간 뒤로 물리고 바깥 뜰 적당한 곳에 중실 이하 문무 군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에 중심을 머리로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다 북향합니다. 그날 날이 밝자마자 집사자는 축판을 영주와 왼쪽에 자리 잡아 놓고 영주와 앞에 향로, 향압 및 초를 마련해 놓고 호후에 왼쪽에 준수를 마련해 놓는다. 새를 조개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해 놓는데 작새도 서쪽에 두고 관새를 동쪽에 두며 또 여러 집사들의 새를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해 놓습니다. 집사자가 손을 씻고서 잔을 물에 씻고 물기를 닦아 조개로 해서 올라가 준소에 놓고 재물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주와 앞에 놓습니다.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해서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또 판통내가 주상전하를 인도해서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합니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갈라서 이끌고 들어와 자리 잡고 섭니다. 예조 판서가 상황전하 악차 앞에 나아가 부복했다가 꿇어 앉아 아래기를 들어가 곡하시오 하고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예조 참판이 주상전하 악차에 나아가 부복했다 꿇어 앉아 아래기를 들어가 곡하시오 하고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판통내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또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합니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아래면 주상전하와 상황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라고 말하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또 판통내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합니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갈라서 이끌고 차례로 나갑니다. 예조 판서가 상황전하의 악차 앞에 나아가 부복했다 꿇어 앉아 역복하시오라고 아래고 아래는 일이 끝나 부복했다 일어나면 상황전하가 역복합니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이 다 역복하기를 기다려 차례로 갈라서 이끌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 자리 잡고 쓰게 합니다. 예조 판서가 부복했다 꿇어 앉아 아래기를 행례하시오 하고 아래는 일이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판통내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천담복의 차림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또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영복의 차림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합니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아래면 상황전하와 주상전하가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오라고 말하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제비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관세가 끝나면 동쪽 층계로 해서 올라가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판통내가 꿇어 앉아 3번 향을 올리시오 라고 아뢰면 상황전하는 꿇어 앉아 3번 향을 올립니다. 향을 전하에게 드리고 향로를 전하에게 드리고 향을 영주하에 올리고 향로를 영주하에 올리고 하는 것은 다 근시가 합니다. 차와 술을 드리면 상황전하는 차를 모사에 붓고 술을 3번 영주하에 올리는데 술을 영주하에 올리는 것 역시 근시가 합니다. 판통내가 부복했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라고 아뢰면 대축이 영주하의 왼편에 나아가 사가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그것이 끝나면 판통내가 부복했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시오라고 아뢰고 상황전하는 부복했다 일어나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라고 아뢰면 판통내가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서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고 판통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라고 아뢰면 상황전하와 주상전하는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이가 제배하고 곡하시오라고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그것이 끝나면 예조판서가 예가 끝났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판통내는 상황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또 판통내는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상황전하의 악차 앞에 나아가게 하며 여러 신하들은 줄을 옮겨 쓰고 주상전하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상황전하를 위로해 드립니다. 판통내가 주상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통내문은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갈라서 이끌고 차례로 나갑니다. 대상의 의뢰는 소상의 그것과 같사오나 다만 단복을 상황전하의 악차에다 마련해 놓고 전하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정종의 소상의 상황은 의례대로 제사 지내고 임금은 길복으로 돌아가다. 상왕은 돌아간 대왕의 소상이어서 빈전에 납시어 역복 공림하여 의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이 끝나자 황궁하였다. 이날 주상은 길복으로 돌아갔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상선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공비와 근시들은 다 길복으로 돌아갔다. 상선은 평상시의 식사이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병조 당상관 도진무 대원들에게 말 한 피씩을 내려주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지도령 김구덕이 흥덕사에서 이제를 차리다. 김구덕이 수강궁에 나아가 향과 소제문을 받들고 가서 흥덕사에 가서 이제를 차렸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1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1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데뷔 전에 육선 들리기를 청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1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형구 쓰는 일 외의 송사처결을 전례에 따라 시행케 하다. 형조에 명하여 형구를 쓰는 일 이외에는 무릇 송사처결에 관계되는 일은 전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유정현 등과 대마도를 설유하는 방책을 의논하다.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상황이 유정현, 박은, 이원, 허조, 신상 등을 불러 대마도의 투항을 설유하는 방책을 의논하니 다들 말하기를 마땅히 이렇게 설유해야 합니다. 너희 섬 사람들은 시초에는 도둑질하는 것을 일삼아 우리 땅을 침범하여 노닥질을 하다가 그 후 종정무가 사람을 보내 항복하겠다고 빌기에 우리는 차마 그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른 지가 여러 해 되었다. 지금 또 도둑질을 하여 사단을 일으켰기에 병선을 보내 그 처자들을 잡아오게 명했더니 너희들은 명령에 항거하여 제각기 험한 곳을 이용하여 싸웠다. 이 싸움은 양쪽이 다 불리했다. 만약에 다시 병선을 천척 내지
600척을 보내 드나들며 공격하면 스스로 굶주림과 곤란을 초래하여 죽게 됨을 곧 그 자리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너가 와서 수호하기를 빈다마는 앞서도 수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같이 hun단을 일으키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종준 등이 친히 와서 투하한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을 허락해주고 그 큰 공이 있는 자는 벼슬을 살게 하고 작은 자는 백성에게나 되게 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생업에 안정하게 하여 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서 도민들이 깨닫도록 일러주고 속히 와서 보고하라. 11월까지 기다려도 보고해 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영 투항해 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고 말해서 병조와 예조가 함께 설류하여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상황은 그 방법이 옳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소선 때문에 수척하여 상왕의 걱정을 듣다. 박은이 육선을 드리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의 안색이 수척한 것이 나를 상심케 하니 육선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불효다. 라고 하여 임금은 비로소 육선을 드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한승부 윤 이맹균이 흥덕사에서 도각법석을 차리다. 수관궁에 나아가 향과 소문을 받들고 가서 흥덕사에서 도각법석을 차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순릉사 정수홍이 여러 산릉에 묻어진 곳을 보수하기를 건의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 영 방패들을 정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각 영의 방패들은 당번이 되면 녹을 받고 하번이 되면 자벽을 면제하여 우대해 주는데 언제나 입번할 때가 되면 핑계를 대서 피하기를 꾀하고 녹을 받는 날이 되었어야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탐지하여 서울 및 유우사에 있는 자들은 군기감에 별군에 예속시키고 예방 각 관세에 있는 자들은 군인에 충당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병마 절제사가 보충된 선군의 실태와 앞으로의 보충에 대해 건의하다. 전에 선지를 받들어 대마도의 원정 갔다 도망쳐 돌아온 갑사별패 시위패 진속 군관들은 다 성군에 충당하였다. 훌 다시 원정할 때를 기다려 공을 이뤄 스스로 죄를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도내의 별패 원수는 700명인데 그 안에 갑사로 시제한 자는 32명, 도망하였던 까닭으로 성군에 충당된 자가 286명, 합계 318명이고 그 밖에는 한량으로서 보충할 만한 좋은 자가 없습니다. 원래 정하였던 성군 안에서 재능이 많고 충실한 자를 골라서 정수를 채우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일본에서 도망쳐온 중국인 증아숙 등을 요동으로 압송하다. 한인 증아숙 등 5인이 외로부터 도망쳐 돌아와 역자 전일을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1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이 허저와 함께 도의단도로에게 항복을 설유하다. 조말생이 명하여 예조에 가서 허저와 함께 도의단도로에게 전에 의논한 바와 같이 항복해 오라는 뜻을 설유하게 하였다. 도의단도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선지에 보인 뜻을 가지고 돌아가서 도도웅화에게 말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도내의 사람들이 반드시 다른 도적이 아니온데 지금 내리신 선지는 다 도적질을 했다고 하였으니 마음속이 정말 아프고 답답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민약손을 전주부윤 이상을 판황주 목사로 임명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4일 얼리온 첫 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5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태평관의 어시를 짓기 시작하다. 성공재감 박자청이 군인 200명을 부려 태평관의 어시를 짓기 시작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5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전을 받들고 북경에 갔다가 죽은 지수원군사 박여항에게 부의를 내리다. 박여항이 전을 배종하여 북경까지 가서 죽었으므로 부의를 보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부윤 유장이 흥복사에서 삼재를 차리다. 향과 소제문을 받들고 가서 흥복사에서 삼재를 차렸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다리 필성을 범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마도의 적 중 도만호가 대마도 토벌 때 자신이 협력했음을 말하다. 대마도의 도적 중 도만호 좌위 문대랑이 예조에 글을 보내와 말하기를 기국에서 본도를 토벌할 때 왕명을 경유하여 감히 화살 하나도 쏘지 않았고 또 종준에게 말하여 관군을 잘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물을 길어가게 하였으니 그때의 장수들은 이 일을 다 알 것입니다. 전일에 보낸 배와 간 사람들을 돌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상황이 초둔의 공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하다. 상황이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다 차양을 만드는데 초둔 하나만 덮고 거기에 황초를 보태었으니까 아주 배단이 없고 또 상장의 부조로 다 황초를 주면 초둔의 공납은 3분의 1로 감하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느니라 하였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총재 김을하가 빈전에 법석을 차리다. 수강궁에 나아가 향과 소문을 받들고 가서 빈전에서 법석을 차렸다. 세종시록 5군 세종 1년 10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도도웅하가 보낸 서신에 답한 예조판서 허조의 편지. 도도웅하가 보낸 사람 도이단도르가 대궐에 나아가 사명을 배하였다. 예조판서 허조가 그 서신에 답하여 말하기를 사자가 와서 서신을 받아 사연을 자세히 알아노라. 말하여 온 바 본도인을 돌려보내는 것과 인신을 내리는 것들의 일을 삼가 아뢰어 바쳤노라. 병조판서 신 조말생이 삼가 선지를 받들었나니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노라. 바른 뜻과 진실한 마음으로 천성을 지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인간이면 다 같이 지니고 있는 바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이 옳다고 여기는 바이다. 오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와 풍속이 혹 다를지라도 바른뜻과 진실된 마음으로 천성을 지키는 성품과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다름이 없노라. 이제 대마도 사람들이 작은 섬에 모여들어 굴혀를 만들고 마구 도둑질을 하여 자주 죽음을 당하고도 기탄하는 바가 없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재성이 그렇게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요. 다만 작은 섬은 대개가 다 돌산이므로 토성이 교박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 박혀있어 물고기와 미역의 교역에 힘쓰나 사세가 그것들을 늘 대기에 어렵고 바다나물과 풀뿌리를 먹고 사니 굶주림을 면하지 못해 핍박하여 그 양심을 잃어 이 지경에 이르렀을 뿐이니 나는 이것을 심히 불쌍하게 여기노라. 도도웅하의 아비 종정무의 사람됨은 사려가 깊고 침착하며 지혜가 있어 정의를 사모하여 성의를 다하여 무릇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 오지 않은 적이 없노라. 일찍이 진도와 남해 등의 섬을 청하여 그의 무리들과 함께 옮겨와 살기를 원했으니 그가 자손 만대를 위해 염려함이 어찌 얕다 하겠느뇨. 나는 이 일을 매우 가상히 여겨
막 그의 청하는 바를 들어주려고 하였던 차에 정무가 세상을 버렸으니 슬프도다. 도도 웅아가 만약에 내 인애스러운 마음을 체득하고 아비의 후세를 염려한 계획을 생각하여 그 무리들을 타일러 깨닫게 하여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항복해 온다면 틀림없이 큰 죄악을 내기리고 인신을 주고 후한록을 나누어 주고 전택을 내려 대대로 부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줄 것이요. 그 대관인 등은 다 서차에 따라 제약을 주고 녹을 갈라주어 후한예로서 대해 줄 것이며 그 나머지 군소배들도 다 서원에 따라 비옥한 땅에다 배치해 주고 하나하나의 농사 짓는 차비를 차려 주어 농경의 이득을 얻게 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 주리라. 양심을 충실하게 하면서는 마땅히 행해야 하고 악은 마땅히 없어야 함을 알게 되어 전에 물들은 더러움을 싹 씻어버리고 예의의 습속으로 변하여 무궁토록 함께 복리를 누리게 될 것이니 훌륭하지 아니하뇨. 그러나 농사일은 미룰 수 없노라. 만약에 마음을 돌려 순종하고 농상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모름지기 12월에 가서 먼저 섬중의 일 관리하는 자를 보내와서 내 주의를 받도록 할지니라. 농기구, 곡식, 씨앗 등에 관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여 두어야 처리되어서 부족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니라. 만약에 이때를 어기면 후에 무리하게 둘러댈 수 없느니라. 요청해온 전에 분치하였던 외인들은 다 각도의 영을 내려 어리와 양곡을 관급해 주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고 너희 무리들이 와서 항복하는 날 곧 완전히 모이게 하여 이산하는 걱정이 없게 하여 주겠노라. 부자 형제로 만약에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오는 일 관리하는 자가 데리고 나오면 편리하리라. 문득을 펴서 사방을 편안케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제왕의 본심이로다. 위물을 떨쳐서 순종치 않는 자를 죽여 없앰이야. 어찌 원하는 바이랴. 부득이했으이니라. 예조의 명을 내려 돌아가는 사자에게 글을 붙여 나의 지극한 마음을 알리게 하여 스스로 새롭게 사는 길을 열게 하여 주어 길이 생생하는 희망을 이루게 하여 나의 일시동인 하는 뜻에 맞게 하노라. 이로써 줄이노라. 이제 선지의 뜻을 갖추어서 돌려보내노라. 자세한 것은 돌아가는 사자가 귀로 직접 들었노라. 조카는 잘 생각하여 섬중의 시세를 알고 의리를 아는 자들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면 온 섬이 다행하리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8일 개축 네번째 기사 진하사 통사 인밀이 경영군의 노자가 부족함을 아뢰다. 통사 인밀이 북경에서 돌아가게 하기를 황제는 단지 자신에게 초 50장을 내리고 종사관 이하는 초 20장을 내렸을 뿐입니다 하고 또 하기를 경영군이 가는데 노자가 모자라는 듯 하더이다 하니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지인 김백훈에게 명하여 세포 20피를 가지고 앞해관 전이를 쫓아가서 주어 그로 하여금 요동까지 가서 도사의 고해 의주 통사를 시켜 경영군이 간 곳으로 해서 전해 주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진하사 이증과 부사 허지가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수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1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창고에 들이는 초둔의 격식을 정할 것을 건의하다. 풍조, 광흥 등의 창고에 들인 초둔은 본래 일정한 격식이 없어 그 길이와 넓이가 고르지 않으니 지금부터 포척을 써서 길이 4척, 넓이 7척, 지름 20척을 고정된 격식으로 하기 바랍니다 하니 명령부터 시작하여 아랫바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0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수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0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수광군 진선장의 신이라 칭하지 않은 삭주 도호부사 김소를 국문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법사에 옮겨 공문케 하소서 하니 선지하기를 김제가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요 하였으며 의주목사 우균이
명사에게 욕을 당하고 또 함부로 형벌을 써서 살인죄에 걸렸으니 전 절제사 김정준으로 그를 대신하게 할 것이라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종의 대상 상왕이 의례대로 제사를 차리다. 상왕이 대상이어서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나아가 상복을 갈아입고 곡으로 임해서 의례대로 제사를 차리고 끝나자 궁으로 돌아갔다. 정부와 육조에서 수강궁에 나아가 육선을 드리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도총재 노기산의 졸기 3일 동안 조시를 멈추고 관각과 종이를 내리고 내관 황숭을 보내어 그를 조상하게 하였고 제대라는 시호를 주었는데 마음을 잡고 장엄할 수 있음이 제이고 예를 맡아보아 틀리지 않음이 대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과 근신들에게 백면자를 내려주다. 백면자를 차등을 지어 내려주었다. 예조 판서 허조가 딸을 잃어서 특히 종이 50권을 내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섭상주가 담제를 섭행하는 의례 절차. 예조에서 섭상주가 담제를 섭행하는 의례를 아뢰기를 그날 아침 일찍이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쪽에 두고 향로와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마련하고 준수를 고위의 왼쪽에 마련하고 새를 동쪽 층계의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하되 관새는 동쪽에 작새는 서쪽에 두고 또 여러 집사들의 새를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합니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닦아서 동쪽 청계로에서 올라가 준수에다 놓고 제물 음식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주 앞에 차려놓습니다.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재배하고 곡합니다. 섭상주는 관세 자리에 나아가 손을 씻고 그것이 끝나면 동쪽 청계로 해서 올라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3번 향을 올립니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드리면 섭상주는 차를 모사에 붓고 3번 술을 드리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면 대축이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그것이 끝나면 섭상주가 부복했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합니다. 섭상주 및 대축 이하 여러 사람들은 다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고 곡하고 차례로 나갑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금년 벼락 맞아 죽은 사람과 우마의 수를 아뢰다. 금년에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이 6명 말이 세필 소가 1두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섭상주 이원생이 담제를 섭행하다. 상왕과 백관들이 길복으로 갈아입다. 섭상주의 평군 이원생이 빈전에서 담제를 섭행하였다. 상왕이 수강궁에서 길복으로 갈아입고 백관들도 다 길복으로 갈아입었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3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동지총재 이중지가 흥천사에서 사제를 차리다. 수강궁에 나아가 향과 소제문을 받들고 가서 흥천사에서 사제를 차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3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상왕이 진무를 보내어 노루와 꿩을 사냥하여 종묘에 바치게 하다. 철원과 영평 등지로 분견하여 노루와 꿩을 사냥해다 종묘에 바치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군신들이 길복을 입었으므로 정사를 보다 사관을 전내에 들여오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처음에 임금은
비록 길복으로 돌아갔었으나 군신들은 여전히 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정사를 보지 않다가 이때 와서 비로소 정사 보는 일을 복구하였다. 이전에는 사관들이 정사를 볼 때는 반드시 전외의 동쪽 청계 위에 엎드려 있었으나 임금이 명하여 전내 기둥 밖에 와 있게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화주와 용흥에 판관을 두기로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화주와 용흥 땅은 지면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판관을 두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태조의 영정에 곰팡이 쓰는 것과 영전에 전직 두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이조판서 윤곤이 계하기를 신이 전에 평양의 부윤으로 있을 때 태조의 영정을 보았사온데 언제나 장막때가 되면 곰팡이가 쓰는 것 같더이다. 그렇지 못하도록 불태우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피우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내에 불을 피우면 화재가 무섭고 불을 피웠다 말았다 하는 것도 미안하니 어떻게 곰팡이 쓰는 것을 피할 것이오 하였다. 변계량이 말하기를 영정을 말아서 늘 어두운 방에 안치해 두고 제사 때면 펴서 벽에 걸어도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신주로 하더라도 보더라도 늘 궤에다 안치해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여기에 옮겨 놓고서 제사 지내니 비록 말았다 폈다 하더라도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정은 평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 경주, 함흥에도 있으니 그곳에서 오는 사람에게 곰팡이가 쓰는가의 여부를 물어볼 것이고 불을 피우는 일은 다시 의논하도록 해야 할 것이요 하였다. 김점이 아뢰기를 평양에는 토관이 있어서 기자사당에는 아직도 전지기를 두고 있는데 유독 영전에만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의리상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전지기를 둔다면 어떻게 평양에만 둘 수 있겠소 하거늘 좌우 신하들이 다 아뢰기를 영전의 설치는 본래 각 처의 부로들이 태조의 성덕을 사모하여 자청해서 세운 것일 뿐이고 국가와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제 다시 전지기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하였다. 김점이 아뢰기를 평양은 명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곳이니 의당 전지기를 두어 존엄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그러나 의논을 기다려서 결정해야 할 것이요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염한의 소금 공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 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염한은 1년에 매 호당 소금 24섬을 공납하는데 심히 괴로워합니다. 공사 노비의 공납은 매년 추포 1, 2단에 불과하온데 이것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염한의 공납은 너무 중합니다. 반으로 줄여주기 바랍니다 하니 김점이 아뢰기를 묵고기와 소금의 이익으로 말하면 그 소출이 무궁하니 비록 20녀씀을 받는데도 가중한 수렴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공납으로는 나라의 수요에도 모자라니 도저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일은 더 의논해야 돼요 하니 김점은 백성들이 소송하는 말과 여러 가지 보고들은 자질한 일들을 다 아뢰고 혹은 자기의 능한 것을 자랑도 하며 늦도록 국사를 아뢰는데 잠시도 말을 멈추지 않아 전상의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하였으나 임금만은 그를 잘 받아주었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상왕이 수강궁에서 정사를 보고 진무 및 병조 당상에게 점심을 먹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조비형 이안우 하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비형을 우군 총재에 이안우를 인영부 윤회, 하연을 우군 동지총재에 이흥재를 중군 동지총재에 홍섭을 좌군 총재에 성억을 경청부 윤회, 윤자당을 칠원군에 신계를 전라도 도관찰사에 성음을 강원도 도관찰사에 김정준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 겸 판길주 목사에 이흥발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 겸 판안주 목사에 노원식을 판의주 목사에 김종수를 사관원 우정은에 각각 임명하였다.
세종 7억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혼인을 금하지 말기를 청하다. 송조의 고사로는 날로 달을 받고 단복을 벗으면 홍가를 금하지 않았으니 홍가를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8번째 기사 산릉으로 가기 전에 조회와 제향의 음악 연주를 안기로 하다. 처음에 임금이 박은 이원, 병기랑 등을 불러서 묻기를 지금 이미 길복으로 들어갔으니 전례대로 대소의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하니 박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선왕이 빈전에 계시므로 비록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음악은 아직 연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관을 시켜 옛일을 찾아보도록 하소서 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퇴위했고 주상은 좀 소원하며 또 이미 길복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데서야 되겠소 하였다. 박은 등이 아뢰기를 옛날에 제사할 때 당에서 대부가 죽어서 음악을 없애고 제사를 끝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선왕이 빈전에 계시는데 어찌 대부가 죽은 것만 못하겠습니까? 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춘추에 숙궁이 죽어서 음악을 없애고 제사를 끝냈다는 말이 있어 경등의 의견이 옳소 하여 곧 예조 참판 김자지와 대은 윤회들에게 명하여 옛글을 상고해서 아뢰게 하였다. 김자지 등이 아뢰기를 돌아간 상왕이 산릉에 가기 전에는 무릇 조회와 제향에는 음악을 늘어놓기만 하고 연주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9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4일 을미 10번째 기사 권근의 문묘 종사 가부를 논할 때 최충과 하윤도 같이 의논하게 하다. 권근을 종사하는 것의 가부를 의논할 때 최충, 하윤들과 같은 전후의 명신도 함께 의논해서 알리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5일 병신 첫번째 기사 동정한 후임으로 명년 철의 공납을 면제케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년에는 동정 때문에 인민들이 고달파졌으니 명년의 철의 공납을 면제하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5일 병신 두번째 기사 김점이 문서 전달을 위해 급 체포 둘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치 않다. 각 역의 관리를 시기해 주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5일 병신 세번째 기사 지도령 부사 한장수가 흥청사에서 화엄법석을 차리다. 수강궁에 나아가 향과 소문을 가지고 흥청사에다 화엄법석을 차렸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6일 정류 첫번째 기사 인정전 앞 악차에서 조회를 받다. 임금이 인정 전에 그림 그리는 일이 끝나지 않아서 대궐 앞 악차에서 조회를 받고 음악은 버리되 연주하지는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6일 정류 두번째 기사 광주 목사 문계종이 양녕대군을 모시고 수강궁에 나아가다. 광주 목사 문계종이 명을 받아 양녕대군을 배동하고 수강궁으로 나아갔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6일 정류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서 대신들과 연회하다. 대마도 재정벌에 대한 논의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하고 술자리를 차리고 유정연, 박은, 이원, 방기량, 허조, 조말생 신상들이 입시하였다. 상황이 정현 등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전이 대마도를 정벌했을 때 갑사 5, 6인이 외적에게 사로잡히고 돌아오지 않았소. 이제 도도웅화의 사자가 돌아갈 때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일러 보냈소 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일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로 상황이 곧 진무 홍사석을 보내 그를 따라가서 일러주라고 명하였다. 상황이 또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도 하도의 백성들이 다시 출정하는 것을 꺼려 유의하는 자가 무척 많다고 하오. 그런데 대마도는 섬이 험주하고 바다를 격해 있어 출정 토벌하기가 쉽지 않소.
지금 다행히 도동웅하가 항복을 빌어왔소. 배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하여 다시 정벌하러 가리라는 소문을 그가 어찌 듣지 않았겠소. 외적이 이미 이 소문을 들었으니 그 짓으로 다시 정벌하는 것 같이 하여서 그들을 동요시킨다면 또한 좋지 않겠소. 하니 정연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상감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 박은과 이원들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각도에 지금 외인이 성심으로 항복해 왔으므로 잠시 재차 정벌하는 일을 정지한다. 만약에 앞서 같이 나쁜 짓을 한다면 반드시 다시 정벌해야 할 것이니 각각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이문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하므로 상황이 말하기를 옳소 하고 곧 이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6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본부 사람을 잃은 경원부사를 특별히 용서하다. 함길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지휘 안독이 따라와 이명을 거느리고 성지를 받들어 경원부에 와서 본부에 살고 있는데 은하고대 등을 초유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돌아갔는데 뒤쫓아가서 찾아보았으나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경원부사가 능히 막지 못했으니 그 죄는 마땅히 율법대로 처단해야 할 것이나 초범이고 또 방하는 일을 비워놓아서는 아니 되므로 특히 이를 용서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6일 정류 5번째 기사 교지를 내려 각관 수령의 포평 날짜를 정하다. 지금부터 제도의 각관 수령의 포평은 봄과 여름에 6월 15일 전후로 하고 가을 겨울에는 11월 15일 전후로 정하여 하며 또 계본에는 수령 7사의 사적을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해 갖추어 기록하여 알리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외인의 접대를 위해 관사 짓는 것이 급함을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인의 접대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었소. 예조에서는 의정부와 의논해서 시행하여 성밖에 관사를 짓는 일이 지금의 급한 일이오 하니 김점이 아뢰기를 날씨가 차지기 시작했으니 토목일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헌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정효문을 황주목사에 임명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7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도절제사가 군적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도내의 제색 군정으로 도망했거나 죽은 자의 수요가 많습니다. 군적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안개각기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고 낮청정에 거둥하다. 그곳에서 묵었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상황이 횡성에 가려는 뜻을 말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명년 봄에 병고가 있을런지도 모르고 또 경기는 산능에 따른 여러가지 일로 요역이 심히 번거롭소. 이제 상사가 이미 필했으므로 횡성에 가고 싶은데 어떻겠소 하였다. 조말생, 이명덕, 이수, 유영, 원숙들은 모두 지금 이미 길복으로 돌아갔으니 군사를 훈련시키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조치를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하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유정현, 박은 등에게 횡성 행행의 가부를 묻고 계획을 짜다. 상황이 병조자랑 정렬을 보내어 유정현, 박은, 이원에게 가서 횡성에 거둥하는 것의 가부를 물어보게 하였다. 박은과 이원은 다 좋습니다 하고 아랬으나 홀로 유정현만은 선왕을 장례하지 않았는데 행행하시면 의륜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행행하여도 좋습니다 하고 아렸다. 상황은 드디어 행행할 계획을 정하고 먼저 상호군 이군씨를 강원도로 보내어 여러가지 일을 살펴보게 하고 또 병조에 명하여 교지도로 받들게 하고 여러 제추에 명하여 수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날이 저물어서 황궁하였다. 세종시록 5권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대금묘 열병을 거행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강문은 나라의 대전이고 사시의 전력은 전책에 실려 있으니 본래 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께서는 다만 춘추전에 사고가 없는데도 전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경이라고 한다는 것을 끌어쓰시고 농사에 흉년이 든 것 때문에 전력을 거행하지 않은 지가 3년이나 되었고 또 금년 가을에도 거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미 상제도 끝났으니 옛날 중동에 대열한다는 전거에 따라 옛날의 제도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선지하기를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대열은 대규모의 열병이다.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10월 29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11월 초 3일 행행 때 포마 숫자에 대해 아래다. 오는 11월 초 3일에 행행할 때 포마는 경기에 300필, 황해도에 각역에 50필, 참에 100필, 충청도에 150필, 강원도에 200필을 깨끗이 손질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인정전 악차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산릉에 나아갈 때 불교의식을 겸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 편전에서 정서를 보았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가는 의식에 불교의식을 겸용하는 것이 옳겠소 하니 병기랑은 겸용하여도 좋다고 하였으나 홀로 호저가 옳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불충한 죄를 범한 김훈을 추천했던 이종무 이적 서성을 하옥시키다. 이종무 이적 서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삼성에 명하여 함께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김훈은 이적의 누이의 남편으로서 비록 문과로 출신하였으나 본성이 무예를 좋아하여 능히 사나운 짐승을 쏘아잡음으로 문무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하는 짓은 삼가지 않는 일이었고 또 여색을 좋아하였다. 수원관기 벽단단을 사랑하여 가만히 서울에 데리고 왔는데 인덕궁 궁인 소매형은 벽단단의 숙모이다. 훈이 그 인연으로 남모르게 인덕궁을 만나보고 인덕궁은 훈에게 활과 활살 및 입던 옷을 주었다. 적의 아버지 전 대제학 이행은 본디 세상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던 사람이라 자목 그 정성을 알고 집안에 화가 될까 두려워하여 적을 시켜 조정에 고발하였다. 안흠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으나 상황이 사형을 용서하고 장형과 유형에 처하였는데 뒤에 살을 만나 고향에 들어왔다. 동정이 있게 되자 적이 종무에게 말하기를 김훈은 무예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공이 만약 그를 종군시켜 공을 세우게 하면 그의 지난날의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종무는 그것을 허락하고 경상도에 이르러서 장계를 올려 훈과 노이를 종군하도록 청하고 회부를 기다리지 않고 거느리고 갔던 것이다. 이때 와서 대간이 탄핵하여 개하기를 훈은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하였는데 종무가 역과 순을 돌보지 않고 종군하게 하였으며 적은 처음에는 아비의 말로 훈의 죄를 고발하였다가 지금에는 아비의 말을 저버리고 도리어 종무에게 추천하여 뒷날에 출세할 기회를 받았으며 성은 종무의 종사관으로 그런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으니 모두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황이 그 말대로 쫓았다. 적의 초사에 이순농, 임상량을 끌어들여 모두 훈을 종군하도록 추천한 자들이라고 하므로 드디어 두 사람도 의금부에 하옥하였으나 순몽은 스스로 변명할 수 있어서 얼마 뒤에 풀렸다. 출신은 관직에 처음 오름이며 사는 대사량을 말한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1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지돈영 부사 김구덕이 다섯 번째 제를 장의사에서 베풀다. 김구덕이 향과 소문을 받들고 다섯 번째 제를 장의사에서 베풀었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황의 거둥이 옳지 않음을 아뢰었으나 허락치 않다. 이번 강무 행차의 각사의 시위를 들어버리도록 명하였다. 사관원에서 상왕께 상소하여 말하기를 대행 상왕께서 빈소에 계시고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거둥함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후사된 자로서 날수로 달수를 받고 계산하는 상을 이미 마쳤으니 형제간의 복으로도 또한 다 마쳤으므로 나가서 군사를 조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날수로 달수를 받고 계산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강무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냐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유정현과 박은, 병기랑 허조들이 함께 상황을 뵙고 친히 말을 달려 산영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나는 장차 경들의 말을 따르겠소 하였다. 세종시록 6권 세종 1년 11월 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불충한 말을 한 전라도 나주의 염한 김인발을 능지 처참시키다. 의금부에서 개하기를 전라도 나주 염한 김인발이 짓거린 말은 죄가 불충에 관한 것이니 능지 처사하는 율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염하는 염장에서 소금 굽는 사람이다.